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현재가 84,300원에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자, 장 초반에 한번 밀렸다가 매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아 올리는 흐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말아 올리는 흐름 가져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이 과정 속에서의 수급적인 움직임, 그리고 오늘 장도 또 이제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창고별로의 매수세와 그리고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제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 구간 어느 단계에 놓여 있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대로 떨어지는지 자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요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재료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큰 틀에 있어서 왜 주가가 밀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망치가.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올라와 주다가 지금 고용 지표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좋게 잡혀갖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다시 내려가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73%에서 61%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봐야 할 건 테슬라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다시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차트상으로만 보시면은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고점 자리에서 또다시 어느 정도 횡보 과정을 걸치면서 바닥에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는 텀이다. 미국 증시도 쉬어가는 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지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로 지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10월 2일에 있는 옵션 만기일, 주포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잡아갔던 것을 이제 10월 초부터 해서 청산하려는, 큰 변동성을 주려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 물량들을 쏟아내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위로든 아래로든 큰 움직임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간 종목이 삼성전자고, 그리고 코스피 전체 지수의 영향력을 30%나 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재료들 어떤 종목이든 삼성전자의 차트상의 움직임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나스닥 지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흘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AI 거품론까지 끼면서 어느 정도는 투심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어떤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냐면, 자, 일단 파운드리와 이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 그리고 이제 디램의 가격대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호황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호재로운 재료들밖에 나와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루빈이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기대감들이 또다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젠순항이 뭐라고 말했죠?
맞아요. 삼성전자에게 이정 회장에게 HBM3 말고 HBM4에 집중적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려 달라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HBM4에 관련해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뭐 퀄테스트 통과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HBM4에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GDDR7에 관련해서도 루빈 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역사적인 96,000원짜리를 그냥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냥 돌파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냅두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료는 지금 10만원, 1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상승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 보유량을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보유량이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 고점 부근에서 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된다. 무작정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고, 재료들이 좋게 나와주고 있다고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작년 고점을 형성을 했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을 봐보세요. 50%나 해당되는 비중을 50%나 뛰어넘는 그 물량들을 갖고 있던 게 외인들입니다. 근데 그 물량들을 언제부터 털어냈습니까? 맞아요. 작년 말부터 털어내면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49,9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닥권에서 최근에 또 수급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자, 그러면 상승을 만들어낸 주체자가 누굽니까? 외인이다. 기관과 개인들이 팔았을 때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죠? 외인이에요.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자 지금 주가가 85,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거즘 작년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인들의 보유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증가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만 봤을 때 지금 주포들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풀려있는 물량들이 거즘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특히 개인들의 물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에게 매수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그 고점 자리에서의 변동성 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패닉세를 유도하고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포심을 심어줬을 때 그 물량들을 싼 가격으로 받아내기 위한, 외인들의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한 움직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각이 있습니다. 자, 무슨 각이냐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각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작년 전 고점이 88,000원 부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9월 23일 날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이 날을 보시면은 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자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와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6분 뒤에 그 VI가 풀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밀렸어요. 근데 그 밀리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 큰 틀로 봤을 때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오픈 AI에 엔비디아가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갭으로 뛰었지만 결국에는 밀렸어요. 그리고 그 86,000원짜리를 지켜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번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개미 털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반등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지금 현 구간이에요. 왜냐면 자 지금 이 88,000원짜리를 제대로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거짓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거짓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아직 88,000원짜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 터치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주포들은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 88,000원을 그냥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88,000원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 전 고점이 어디예요?
맞아요. 96,8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면은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을 때 리스크들이 이제 또다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뭐 투경에 대해서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HBM3 관련해서 그 퀄테스트 통과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지금 또다시 나와주고 있어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 또 다시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일단은 돌파를 만들어내는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 개인들에게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또 어디 보겠습니까? 맞아요. 96,000원짜리. 그 다음 바로 보는 게 10만원짜리. 그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포들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큰 하락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그 큰 하락을 만들어낸 과정 속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그러면서 패닉스를 유도하면서 조정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는 그 10만원짜리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 15만원짜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큰 변동성은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 대차 거래 잔고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중만 보더라도 9월 12일부터 보시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이런 움직임,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투심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은 공포심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정에 지금 지레 겁먹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을 낮춰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 구간 기회로 잡아가면서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들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가면서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재료들과 정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 일정들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죠? 퀄컴에 관련해서도 지금 하나 둘씩 또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애매한 자리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88,000원짜리를 또다시 터치하는 흐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돌파든 아니면 조정이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10월 2일에 있는 이 옵션 만기를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플랜들 다 짜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20-4822-8706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고 소통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면서 그 소통방 안에서 대응 전략들 나눠 드릴 거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깡통을 차가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들, 매매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가셔서 주식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금, 달러, 엔화 채권 그리고
반대 포지션에 관련해서 인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나갈지, 그러니까 현물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상승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반대 포지션에 관련해서도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수익을 하락장에서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나갈지 그런 플랜들, 지금 구간에서 연말에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나갈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